엄마, 유튜브 그게 뭐 재밌다고 맨날 들여다봐. 늙으면 잠이나 자야지. 아니에요. 엄마, 그러다 눈 나빠져요.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지. 엄마가 뭘 안다고. 엄마, 혹시 그걸로 돈이라도 벌 생각이야? 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7살, 도시 한 구석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가는 박순덕입니다. 제 이름 앞에는 항상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자식들에게는 그저 투명 인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숨겨진 열정이 다시 타오를 거라 믿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제 반전 인생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시골에서 도시로 시집와 남편과 함께 낡은 봉제 공장에서 밤샘 작업을 하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3남매를 키우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 좌판에 나가서 옷을 팔고 밤늦도록 재봉틀을 돌리며 고단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바늘에 찔린 상처로 가득했고 제 청춘은 그렇게 바느질하는 실처럼 얽히고 설켜 희미해져 갔습니다. 저는 자식들이 저처럼 힘들게 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굶어가며 학비를 벌었고 남들 다 있는 새 옷 한 벌 사주지 못해도 늘 우리 아들, 딸은 최고다. 너희는 크게 될 거다라고 칭찬하며 길을 살려주었습니다. 제 유일한 낙은 아이들이 밥상에서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피로가 싹 가시는 듯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모두 잘 자라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큰아들 철수는 서울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 부장이 되었고 둘째 딸 미나는 유명 학원 강사로 잘 나갔습니다. 막내 아들 진우는 어릴 적부터 그림에 소질이 있었는데 미대에 진학해 지금은 잘 나가는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남 부러울 것 없는 성공한 자식들을 둔 행복한 노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보며 순덕 할머니, 정말 복 많으시네. 자식들이 다 그렇게 출세했으니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저 역시 그럴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서부터 저는 점점 홀로 남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아이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전화라도 자주 걸어왔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뜸해졌습니다. 가끔 전화가 와도 제 안부는 뒷전이고 자기들 이야기만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가장 서운했던 건 아이들이 제게 말을 걸 때조차 저를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삼남매가 모처럼 찾아온다 해도 그들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각자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얘들아, 엄마 말 좀 들어봐 하고 말을 걸어도 네네, 엄마 하며 건성으로 대답할 뿐 눈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항상 유튜브라는 영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온갖 먹방, 게임 영상, 연예인 이야기가 아이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저게 그렇게 재미있나? 나보다 저 영상들이 더 좋은가? 억울하고 서운한 마음에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베개를 적셨습니다. 자식들은 제게 관심이 없고 그저 손안의 작은 네모난 세상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저 투명 인간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작년 설 명절, 저는 밤새 갈비찜과 잡채, 온갖 전을 부치며 아이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큰아들 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올해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니나도, 진우도 바쁘대요. 그냥 편하게 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국자가 쿵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온종일 혼자서 명절 음식을 준비했던 제 정성과 수고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텅 빈 밥상을 보며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막내 아들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스마트폰 새로 사셨어요? 왜 카톡 프로필 사진이 안 바뀌지? 응. 아니, 엄마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엄마 요즘 무릎이 좀 아픈데. 아, 엄마, 그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저 지금 게임 중이라 바빠서. 엄마 건강은 알아서 잘 챙기세요. 진우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쁠까? 자기 엄마 무릎 아픈 소리도 들어줄 시간이 없을까? 제 마음속은 싸늘한 비수로 꿰뚫리는 듯했습니다. 결국 며칠 뒤 저는 무릎 통증이 심해져 작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한동안 걸을 수 없어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아이들은 단 한 번도 병실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병원 잘 다니고 있죠? 간병인은 불렀어요? 저희가 바빠서 갈 수가 없어서요. 엄마, 퇴원하면 연락 주세요. 그때나 한번 보죠. 애들 학원비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가서. 그들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의무감이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만이 가득했습니다. 텅 빈 병실에서 저는 더욱 깊은 외로움과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내 자식들이 나에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나? 나는 그들에게 그저 짐일 뿐인가?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삶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낡은 사진첩처럼 느껴졌습니다. 퇴원 후 저는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밥맛은 썩고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가 없었고 혼자 앉아 벽만 응시하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식들이 매일같이 들여다보던 그 유튜브가 떠올랐습니다. 저게 도대체 뭔데? 나보다 더 재미있단 말인가? 나도 한번 저걸로 내 이야기를 해볼까? 호기심 반, 오기 반으로 경로당에서 개설된 스마트폰과 유튜브 배우기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자식들이 날 버린다고? 아니, 내가 나를 찾을 거야. 이것이 제 삶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경로당 스마트폰 수업은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은 작고 글씨는 보이지 않고 기능은 너무 복잡했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들은 아이고, 내 머리로는 안 된다며 툴툴거렸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따라했습니다. 젊은 강사 선생님은 제게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선생님의 격려에 힘입어 저는 매일 밤 복습하고 연습했습니다. 손가락이 아리고 눈이 침침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자식들이 날 무시해도 나는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처음에는 무엇을 찍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가 평생 해온 일상이 떠올랐습니다. 텃밭의 푸성귀, 직접 담근 김치,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옛날 이야기. 첫 영상은 텃밭에서 방울토마토를 따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어색하게 카메라를 들고 안녕하세요, 박순덕 할미유 라고 외치는 제 모습이 너무나 낯설고 우스웠지만 묘한 재미를 느꼈습니다. 저는 순덕TV라는 채널을 만들고 서툰 첫 영상을 조심스럽게 업로드했습니다. 제 유튜브 도전은 자식들에게 알려지자마자 비웃음과 비난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그 나이에 무슨 유튜브예요?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 엄마 이야기가 들어가면 제가 뭐가 되겠어요?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녀요. 엄마, 헛짓거리 말고 그냥 몸이나 챙기세요.
괜히 이상한 사람들한테 속아서 돈이나 날리지 말고요. 한 달에 드리는 용돈으로 그냥 편하게 사세요. 엄마, 차라리 그 시간에 저한테 그림 배우세요. 그게 훨씬 생산적이에요. 제가 바빠서 엄마 영상 편집 같은 거 못 도와드려요. 그들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의 작은 취미조차 비난하고 조롱하다니. 저는 그들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방식대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무관심과 비난은 오히려 저에게 더 큰 오기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무시해도 나는 할 거야. 나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거야. 순덕 TV를 시작한 지 2달째. 구독자 수는 여전히 한 자리를 맴돌았고 조회수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 영상에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할머니, 영상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저희 엄마 생각나서요. 힘내세요. 할머니, 저희가 할머니 팬이에요. 와, 할머니 김치찌개 레시피 최고. 저도 따라해봤는데 정말 맛있어요. 다음 영상도 기대할게요. 그 댓글들을 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구나. 나를 응원해 주는구나. 그들의 따뜻한 댓글은 자식들에게 받지 못했던 위로와 인정이었습니다. 작은 댓글 하나하나가 할머니에게 큰 용기와 계속할 이유를 주었습니다. 저는 댓글 하나하나에 정성껏 답글을 달았습니다. 제 진심이 담긴 이야기는 그렇게 익명의 팬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드는 투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요리 영상, 그리고 젊은 시절 옷 장사를 하며 겪었던 에피소드들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진정한 힐링 콘텐츠, 유트로 감성 할머니로 불리며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독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제 영상은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급기야 지역 방송국에서 숨은 유튜버를 찾아서라는 코너에서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얼떨떨했지만 용기를 내어 방송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저는 제 지난 삶의 이야기를 덤덤하게 풀어냈습니다. 자식들에게 받았던 서운함, 외로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찾게 된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순덕TV는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예상 밖의 유명세에 저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이전의 외로움과 무시당했던 감정을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은 자식들의 엄마에서 순덕 할미유로 온전히 나를 위한 삶으로 점차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중파 방송 출연 이후 순덕TV의 인기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제 채널은 인생의 지혜와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채널로 자리매김했고 구독자 수는 수십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방송 출연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에서 광고 제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식품 회사에서는 제 이름을 건 김치찌개 밀키트를 만들고 싶다고 했고 농산물 브랜드에서는 제가 직접 키운 텃밭 작물로 순덕 할머니표 건강 주스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안들을 겸손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 아니니 이로 인해 얻은 수익은 나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을 위해 쓰자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번 돈의 일부를 경로당에 기부하고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복지재단에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활동은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보도되었고 저는 국민 할머니, 선한 영향력 유튜버로 불리며 더욱 큰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전국적인 유명인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동료들이 철수 씨 어머니가 혹시 그 순덕 할머니세요? 라고 물었을 때 철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에이, 저희 엄마가요?
그럴 리가요. 그러다 우연히 TV에서 나오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나와 진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평생 무시하고 별 볼 일 없는 구두쇠로 치부했던 어머니가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유명 인사였다는 사실에 당황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당장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 부끄러움, 그리고 예전에는 없었던 묘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세상에 엄마가 순덕TV의 순덕 할머니였어요? 저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세요? 회사 사람들이 다 엄마 이야기만 해요.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엄마를 너무 몰랐습니다. 엄마, 혹시 저희 유튜브에 출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저희 채널도 구독자 폭발할 텐데. 엄마, 저 지금 디자인 회사 다니잖아요. 엄마 채널 로고나 썸네일 디자인 제가 다 해드릴게요. 저희 사업 투자도 혹시 생각 있으세요? 그들의 말에는 예전의 무관심이 아닌 존경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명성을 이용하려는 듯한 미묘한 태도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변한 나의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맙다. 이제야 너희가 엄마를 알아봐 주는구나. 하지만 이제 엄마의 유튜브는 엄마의 길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란다. 제 말에 자식들은 진심으로 자신들의 태도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예전에 자식들에게 무조건 퍼주기만 하는 엄마가 아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몇 달 후, 저는 순덕 할머니의 텃밭 딜기라는 에세이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이야기와 유튜브를 통한 새로운 도전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출판 기념회 날, 행사장에는 수많은 팬들과 언론, 그리고 자랑스러운 제 자식들이 찾아와 자리를 빛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인생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놓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누구 엄마로 살았습니다. 저의 이름 박순덕은 제게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외면당하고 세상에 버려진 줄 알았을 때 저는 작은 스마트폰 하나를 들고 세상에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저의 진심은 많은 분들에게 닿았고 여러분 덕분에 저는 비로소 박순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자식들은 관객석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과거에 저를 가장 비웃었던 막내 아들 진우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자식들은 무대 뒤로 찾아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제일 많이 무시했어요. 엄마의 재능을 알아보지 못하고 엄마의 도전을 비웃었던 제가 너무 한심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엄마가 아플 때 찾아가지도 않고 엄마의 꿈을 비웃었던 제가 너무 못났어요. 죄송해요. 엄마. 그들은 저를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들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너무나 벅찬 감동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엇갈렸던 가족의 실타래가 비로소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자식들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안부가 아닌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말마다 제 집으로 찾아와 순덕TV 영상 촬영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새로운 콘텐츠 아이디어도 제안해 주었습니다. 제가 만든 텃밭 요리를 함께 먹으며 즐거워했고 제가 힘들었던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소통하려 노력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들만을 위해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저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자식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순덕 TV를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채널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약속대로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복지재단에 꾸준히 기부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경로당에 나가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과 유튜브 활용법을 가르쳐주는 재능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를 듣는 어르신들은 모두 제게 할머니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는 유튜브 활동 외에도 작은 텃밭에서 새로운 품종의 채소를 키우는 재미에 푹 빠졌고 제 에세이집에 이은 두 번째 책 순덕 할머니의 슬기로운 노년 생활도 구상 중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잊지 않고 찾아와 제게 따뜻한 안부를 전하는 자식들 덕분에 제 노년은 활기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도시 한 구석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유튜브를 통해 연결된 수많은 랜선 자식들과 이제는 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3명의 자식들이 제 곁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나 누구의 할머니라는 수식어에 갇히지 않습니다. 제 이름 박순덕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삶은 이제야 비로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는 이제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아직 피어날 준비가 된 수많은 가능성과 빛나는 재능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 나만의 이야기를 세상에 펼쳐 보이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빛나는 인생을 응원합니다.